요즘 모든 자산이 랠리에 랠리를 거듭하고 있죠. 나스닥, S&P 코스피, 코스닥, 금, 은, 부동산까지 안 오른 걸 찾기가 진짜 힘든 수준입니다. 다들 국내 주식 안 하면 바보라고 하고 이럴 때일수록 조급함이 생겨 저렇게나 많이 오른 자산들에 늦게라도 타보겠다며 큰 돈을 넣는 사람들도 생기곤 하는데요. 고점에 사서 최고점에 파는 매매도 좋지만 저는 저점에 사서 무릎, 어깨쯤 파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요즘 저런 것들에는 손이 가질 않습니다. 이번 달에 받은 돈으로는 연금저축과 부모님 설 용돈을 해결했고 다음 달에 또 성과급 복지 포인트 덕에 목돈이 들어올 예정이라 살만한 걸 정해둬야 하는 상황. 저는 당분간 미국채를 모아가려고 합니다. 미국채는 미국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말합니다.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 누군가가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대출을 해준다고 생각해 볼게요. 돈을 빌려주게 된다면 그 대가로 이자를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면 맞겠죠. 그리고 차용증도 쓸 겁니다. 근데 믿을 만한 사람한테나 돈을 빌려줄 수 있겠죠? 아무나 온다고 돈을 막 빌려줄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나면 저는 채권자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게 사람이 아니라 기업이나 국가가 될 수도 있겠죠. 한 나라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며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면 그걸 국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채는 특별합니다. 단 한 번의 채무 불이행도 발생한 적이 없고 국채를 살 때 사용하는 화폐 역시 압도적인 세계 1등 화폐 달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달러를 빌려주고 달러를 이자로 받는다는 특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기꺼이 돈을 빌려줍니다. 미국채 투자라는 방식으로요. 또 그런 특징으로 인해 미국채는 현금과 같은 수준의 안정성을 지닌 자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종 뉴스를 보면 나오는 워렌 버핏이 현금 보유량을 늘렸다라는 말에 나오는 이 현금은 말 그대로 진짜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주식을 판 돈으로 현금과 같은 안정성을 보여주면서도 이자까지 주는 미국채를 늘려가고 있다는 말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 자산 규모면 1년에 3%만 불어나도 금액이 상당하니까요. 그러니 미국채는 압도적인 기축통화 지위를 지닌 달러를 보유하면서 위험 없이 이자를 받으며 가져갈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미국채 투자로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 일단 미국채의 구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미국채는 여러 분류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단기채 1, 3년, 중기채 10년, 장기채 2, 30년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중 단기채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렸던 완벽에 가까운 현금성 자산 취급을 받는 채권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돈을 빌려주고 짧은 기간 내에 원금을 회수하며 이자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시장이 폭락하는 타이밍이 오거나 폭락이 가깝다고 생각하면 안전한 단기 미국채로 돈을 옮겨서 이자를 받으며 매수 기회를 기다리는 겁니다. 장기채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돈을 빌려주는데 2, 30년 동안 고정된 이자를 받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현 시점 기준 미국채 30년물은 4.7%의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확정금리로 이자를 주는 상품이고 금리가 올라도 4.7%만 챙겨주면 되니 단기 미국채에 비해 이자가 높은 편이죠.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원금 보장되는데 당연히 이자 많이 주는 30년짜리를 사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요. 근데 이 원금 보장이라는 건 만기 기준 원금 보장이라는 게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30년이 지나면 원금과 함께 이자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팔려고 하면 가격 변동이 오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30년 동안 매년 50만 원이 나오는 마법 상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마법 상자의 가격은 1,000만 원입니다. 수익률은 연 5%가 되겠죠. 이걸 사면 금리 5%에 만기 30년짜리 미국채를 산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앞으로 새로 판매하는 마법 상자에서 나오는 금액을 1년에 6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법이 통과됩니다. 하지만 마법 상자의 가격은 1,000만 원에서 고정됩니다. 이게 금리 인상이 나왔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새로운 마법 상자를 산 사람들은 1,000만 원으로 매년 60만 원을 벌게 됩니다. 그럼 이전에 1,000만 원을 주고 50만 원을 받는 마법 상자를 산 사람들은 이 상자를 얼마에 팔아야 할까요? 구형 상자는 연 5% 수익을 앞으로 29년간, 최신형 상자는 연 6% 수익을 앞으로 30년간 제공해주니 6% 수익률에 맞춰야 내 상자를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 50만 원이 나오는 이 상자는 850만 원 정도에나 팔아야 6%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게 되니 150만 원 정도를 싸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당연히 이 상자를 팔지 않고 남은 29년 동안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자는 나오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더 성능 좋은 상자가 같은 가격에 나와 있으니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채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새로 발행되는 국채금리도 오르고 그렇다 보니 금리가 낮을 때 발행한 국채의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의 상황은 어떨까요? 무슨 법으로 인해 마법 상자가 1년에 40만 원씩만 뽑아내게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새 마법 상자의 수익률은 연 4%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 50만 원을 뽑아내던 이전 상자의 가격은 125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1000만 원에 사서 50만 원씩 나오는 상자를 남은 29년간 계속 가져갈 수도 있지만 중간에 팔게 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4% 수익률의 30년짜리 미국채와 5% 수익률의 30년짜리 미국채를 비교해보면 30년간의 수익률 차이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렇기에 장기 미국채의 경우 금리에 민감하며 가격도 크게 움직이게 됩니다. 반면 4% 수익률의 1년짜리 미국채, 5% 수익률의 1년짜리 미국채는 어찌 해도 수익률 차이가 1%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금리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특성이 현금에 가까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 시점은 고금리 시기를 지나고 강력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트럼프의 측근이 연준 이사로 취임을 앞둔 상황인 만큼 금리 인하를 점치는 시각이 많습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강한 미국 시장을 잡기 위해 오히려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렸다가 시장 정상화 이후 금리를 내릴 거라는 시각도 보이는데요. 본인의 시각에 따라 투자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짜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식시장 고점인 것 같은데 금리를 맞출 능력은 없다. 그냥 주식 빼고 기다리겠다 하시면 단기 미국채. 나는 주식시장 고점인 것 같고 이제 경제 위기 오면서 금리 인하가 나올 것 같다 하시면 장기 미국채. 나는 주식시장 고점 아직 멀었다고 본다. 금리도 당분간은 별일 없을 것 같다 하시면 S&P, 나스닥.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해보시면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장기 미국채가 현재 역대 최저에 가까울 정도로 가치가 내려온 상황이고 이자율도 괜찮은 데다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 금리 인하가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장기 미국채를 사모을 예정입니다. 배당주도 S&P도 나스닥도 금도 너무 올라서 새로 사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미국채는 부담이 없는 가격대거든요. 그렇다고 기존에 있던 자산을 팔아서 미국채를 산다는 건 아니고 새로 들어오는 돈들로 당분간 모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직접 미국채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실 미국채에 투자하는 많은 분들은 미국채와 연동된 ETF 매매를 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 중기, 장기 플러스 알파를 좀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단기 미국채 투자의 경우 SHY ETF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정식 명칭은 iShares 1-3-Year Treasury Bond로 1-3년 내외 단기 국채에 분산 투자를 해둔 ETF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 시점 기준 배당 수익률은 3.77%로 한국에 있는 어떤 예금 상품보다 수익률이 좋습니다. 최근 고금리 시기에 87달러를 한번 다녀왔고 2006년에 79달러를 한번 다녀온 기록이 있는 상품으로 근 20년간 평균 83, 84달러를 유지하며 아무리 큰 일이 생겨도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10% 이내인 무적의 현금성 자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중기 미국채입니다. IEF라고 하고 풀네임은 귀찮아서 생략합니다. 현 시점 기준 배당 수익률 3.76%로 단기 미국채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중기 미국채 기반 상품이라 앞에 SHY처럼 극단적인 안정성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90, 110불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최저 80불, 최고 120불까지 다녀온 전적이 있는 상품입니다. 너무 현금성 자산은 싫고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나올 때 적당한 수익을 먹으며 이자도 챙기겠다 하시는 분들께 적절한 상품입니다. 다음은 장기차의 ETF TLT입니다. 현 시점 기준 배당 수익률은 연 4.35%로 앞에 두 ETF에 비해 배당을 많이 줍니다. 동시에 가장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근 20년간 최저점은 81불, 최고점은 180불에 가깝습니다. 현재 가격은 90불 선으로 최저점까지 빠져도 10%, 최고점까지 올라가면 2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 비해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가격 봉과 거래량 봉이 겹쳐 보일 정도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는 증거겠죠. 일단 제가 모아가고자 하는 후보 중 1번입니다. 다음은 번외로 한국인이 좋아할 만한 상품입니다. 장기 미국채에 X심을 해버린 TMF입니다. 이자를 3배로 주는 건 아니고요. 배당 수익률은 3.8%로 단기, 중기 미국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차트는 어째 비슷해 보이죠? 근데 가격 변동폭이 저세상급입니다. 현재 상장 이후 최저점 수준으로 가격이 40불인데 최고점은 거의 600불이나 됩니다. 이론상 15배 수익이 나는 금리 인하가 나올 거라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사도 좋을 상품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이다 보니 횡보만 해도 돈이 녹는다는 점은 감안하시고요. 저는 안 삽니다. 여기서 소개해드린 상품들은 달러로 사야 하고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오락가락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금리 인하가 나오며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며 환율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달러만 모아가는 미국인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원화를 사용하는 한국인이라는 게 여기서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원화로 살 수 있고 혹은 원화로만 사서 가격 상승분만 먹고 환율 하락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상품들도 나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사는 S&P, 나스닥 상품과 마찬가지로 뒤에 H가 붙은 상품이 그렇습니다. 상품이 워낙 많아서 그냥 유명한 걸로 하나 소개를 드려보자면 AC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가 있는데요. 현 시점 기준 배당 수익률 3.9%로 20년 이상 미국채를 모아둔 TLT보다는 배당 수익률이 낮은 상태입니다. 23년도에 상장한 상품으로 23년 4월 기준 최고가 9배 200원대에서 현재 7750원으로 최고점 대비 15%쯤 내려와 있는데요. 같은 기간 TLT는 10% 정도 하락한 게 끝입니다. 아무래도 TLT는 20년 이상, 이 상품은 30년 기준이라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신 미국채 ETF들에다가 이것까지 합치면 투자 시나리오가 더 생깁니다. 금리 인하가 무조건 올 것 같고 동시에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면 환해지를 한 상태로 이자를 받고 TLT보다 더 큰 시세 차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국내 상장 환해지 장기 미국채 ETF를 사는 겁니다. 생각한 대로만 움직여준다면 환해지 비용 정도는 무시해도 될 정도니까요. 심지어 이건 ISA를 활용해서 분배금,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보면 이 상품도 모아가고자 하는 후보 중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월에 돈 들어올 때 기분 보고 TLT와 이것 중에 결정을 할 것 같네요. 주의점은 위에서 어느 정도 말씀은 드렸는데요. 일단 달러로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가장 주의할 것은 환율 변동입니다. 가격 변동으로 수익을 내더라도 환율 하락으로 손실 마감을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장기 국채를 살 수도 있지만 여기서 또 인상이 나와 장기 국채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점도 위험 요소입니다. 환해지 미국채를 산다면 계속해서 나오는 환해지 비용과 금리 인상 플러스 달러 가치 상승으로 인해 환율로 벌 수 있었던 돈도 잃고 미국채 ETF의 움직임으로 인해 가격 하락으로 또 잃을 위험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미국채와 달리 미국채 연동 ETF들은 만기에 원금을 돌려주는 구조가 없습니다. 움직임이 적은 단기차의 연동 ETF를 제외하고는 변동성이 큰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 기준 현 상황에서는 다른 상품들보다 위험도가 낮고 안정적인 배당 수익까지 챙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큰 변동이 없는 한 ISA를 활용해서 국내 상장 환해지 미국채 ETF를 이래저래 모아가다가 3년쯤 뒤에 출금하거나 미국 계좌에서 직투로 TLT를 모아갈 것 같습니다. 투자는 늘 본인이 선택하고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니 이 글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채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앞으로도 투자 정보, 경제 상식 계속 공부해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